드디어 FA 1호 계약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두산 베어스가 그 첫 포문을 알렸습니다. 박찬호 선수와 이제 4년간 80억 원이라는 계약을 이제 터뜨렸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알려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이고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더 추가로 발표되겠지만 두산이 정말 두산답지 않은,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한 그런 큰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은 두산이 기사 보도에 따르면 KT와의 마지막 2파전 속에서 금액 싸움에서 좀 승리를 하면서 두산이 계약을 따냈다고 하는데, 결국은 정말로 대단한 유격수를 데려왔고, 두산 베어스가 정말로 이례적으로 예전에 장원준 선수 11년 전에 우리가 데려왔던 그 이후로 순수 외부 FA는 정말로 오랜만에 데려왔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일단은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기아 야수 WAR 1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5 시즌을 보면 4.56, 그러니까 스태티즈 기준인데요. 4.56을 기록하고 있어서 최영우 선수보다 더 높아요. 두산으로 이 기록을 끌고 오면 양의지 다음이에요. 양의지가 뭐 사실은 말도 안 되게 높죠. 6.79고 케이브보다 높아서 두산으로 와도 양의지 다음으로 2등입니다. 굉장히 좋은 야수를 우리가 영입한 거고, 뭐 어떤 분들은 한간에 아예 야 왜 뚝딱이 타자를 영입했는데 그게 우리 전력 상승이 되냐? 됩니다. 왜냐? 이건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비 지표든 뭐든 대체 선수 대비해서 이 승리 기여도를 분석하는 WAR이라는 지표니까 전력 상승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WAR이라는 지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표를 사실 보면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전력 상승이 되느냐?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들을 또 보면은 유격수로서 이닝 소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래서 전체 리그에서 세 번째, 뭐 이재현 선수랑 사실 3이닝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김주원, 이재현, 뭐 이제 그 뒤에 박상원 선수가 있는데 박찬호 선수, 오지환까지 해서 사실 리그에 우리가 확실한 유격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팀이 이렇게 한 5팀 정도거든요. LG까지. 그래서 NC, 삼성, 기아였죠. 이제 박찬호 선수, 그리고 랜더스, SSG 랜더스, 그리고 LG 트윈스까지 5팀이었는데, 이제 기아의 박찬호 선수를 두산으로 이적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10입니다. 이유찬 선수가 그나마 좀 많이 나와줬는데 거의 이제 유격수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봐야죠.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와중에 우리 박찬호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봐야죠. 오늘 썸네일처럼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안재석 선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형 유격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팬분들 중에서 좀 걸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를 할 때 2025 시즌 두산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김재호 선수가 은퇴를 하고 허경민 선수가 KT로 FA 이적을 하면서 상수가 없이 출발했던 내야진입니다. 물론 오명진 선수가 시범경기 때 정말 불같은 타격을 보여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강승호 선수가 3루로 전환을 하면서 박준영 선수가 유격수로 출발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슬프게도 이 소설의 결말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결국은 시즌이 끝날 때 이 라인업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라인업을 보면 정말로 좀 참담한 라인업이 되어 있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사실 김재호 선수도 은퇴를 이 시즌 전에 하긴 했지만 원래는 24 시즌에도 거의 은퇴한 시즌이나 다름없었는데 마지막에 거의 포스트 시즌 다 와서 너무 유격수가 없으니까 다시 2군에서 콜업 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몇 년을 지금 유격수가 없이 온 거고 계속 유망주 시도하면서 온 건데, 또 박준영 선수도 계속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은퇴를 하게 됐지만 고질적인 허리 부상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터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상수 없이 출발했던 내야진 속에서 지금 박찬호 선수의 영입은 어떻게 보면 좀 운명과 같았다. 우리가 2025 시즌을 돌아보면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어서 좀 슬프다고 했지만 완전히 망한 시즌인 건 맞는데, 그나마 우리를 웃게 한 내야 유망주들이 좀 있었다. 박준순 선수, 임종성 선수, 뭐 박지훈 선수, 안재석 선수, 특히나 안재석 선수는 오늘 좀 포커스를 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좀 굉장히 웃었어요. 그래서 좋았죠. 사실은 박준순 선수 특히나 1라운더로 드래프트로 들어와서 사실 올해 이렇게 활약해줄 줄 몰랐는데, 정말로 저는 박준순 선수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마지막에 박지훈 선수가 보여줬던 정말 실링 높은 모습들을 보면서 내년을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임종성 선수가 중간에 그 말로 홈런이었나요? 그거 치면서 역전하면서 저 그때 직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서 정말 희열을 느꼈고, 안재석 선수도 사실 혜성처럼 나타났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모습을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안재석이 돌아오길 바랬지만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죠. 벌크업을 해서 이런 타자가 돼서 나타날 줄은 생각하신 분 없지 않나요? 솔직히 유격수 수비로 좀 도움이 되고, 원래는 좀 말랐잖아요. 원래는 좀 말랐었어가지고 이렇게 좀 수비 위주의 그런 선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형 선수가 돼서 버퍼가 돼서 돌아오는 안재석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갑자기 우리를 미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안재석 때문에 정말 많은 플랜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도 정말 많은 플랜이 바뀌어서 저는 이것 또한 박찬호의 영입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안재석을 중점으로 팀이 뭐 어떻게 보면 리빌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선수는 지금 요즘에 2차 드래프트 하면 35인 보호, 뭐 박찬호 선수를 사왔기 때문에 또 20인 보호해서 뭐 보상 선수 내줘야 되고 막 하는데, 이 선수는 지금 뭐 팀에서 3명 보호하고 4명 보호에도 들어가는 선수가 돼버렸잖아요. 장난 아닌 선수가 돼버렸는데, 이 선수를 이제 유격수 수비도 또 곧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대형 유격수, 정말 두 자릿수 홈런, 막 20홈런 30홈런 치는 유격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경기 출전 자체가 35경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제대로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스몰 샘플인데, 그래도 오늘 스몰 샘플 한번 분석해보면 어떤 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 박찬호 선수의 영입이 저는 사실 안재석 선수한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보고, 또 아니신 분들은 또 의견 또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공존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25 시즌에 스몰 샘플을 좀 분석을 좀 제가 해봤는데, 일일이 좀 스탯을 좀 빼가지고 저도 이게 쳐가면서 해봤는데, 유격수로 출전한 경기랑 비유격수로 출전한 경기를 경기수랑 타수랑 뭐 안타수로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쭉 뽑아봤더니, 유격수로 출전한 경기가 18경기 18경기를 나왔고 72타수 22안타 2루타가 9개 홈런 2개. 그리고 비유격수 출전은 뭐 3루수로 출전한 경기도 있었고 뭐 1루수로 출전한 경기도 있었고, 특히 지타로 많이 나왔는데 62타수 21안타 2루타 6개 3루타 1개 홈런 1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타로 나와서 뭐 한타석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뺐어요. 에버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격수로 출전한 게 사실 조금 높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스몰 샘플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장타율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비유격수로 나왔을 때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일단 이 샘플을 갖다가 그래도 비유격수가 훨씬 좋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요 정도의 샘플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참고만 해보시라고. 너무 샘플이 적긴 적어요. 일단 전체 시즌 기록을 이렇게 좀, 요거는 이제 화면을 보고 눈으로 보긴 어려운데 제가 요 스태티즈 기록을 기록별로 이제 색칠해가지고 좀 봐봤는데,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 유심히 있게 볼게, 요 며칠이라서 이것도 좀 전체를 대입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즌 막판에 사실은 유격수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월 들어와서 유격수로 거의 출전을 했는데, 이때 이게 체력이 좀 떨어진 건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유격수로 좀 집중적인 출전을 하면서 이때부터 조금 타율이 좀 떨어지기는 좀 시작했어요. 요거는 이제 팩트긴 한데, 요게 이제 더 시즌이 길어졌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뭐 유격수 불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불안 요소는 사실은 존재했었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재석 선수가 뭐 유격수를 한다고 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요 정도의 불안 요소는 존재는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대형 유격수가 되는 길은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특히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사례가 사실은 박찬호 선수가 저를 몸담고 있던 기아 타이거즈거든요. 기아 타이거즈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사실은 김도영 선수를 유격수로 잘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구단에서는 김도영 선수를 3루수로 택해서 키웠잖아요. 정말 국가를 대표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이 사실은 난이도가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결국에는 그 포지션에서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유격수로 돼서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팀 자체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유격수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안재석이 수비력이 딸려서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KBO 리그의 트렌드대로 좀 가는 편이 안재석 선수 개인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과 함께 일단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안재석 선수한테는 좀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도, 우리 두산하면 떠오르는 두목봄, 요 계보를 따라가는 게 안재석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두산하면 떠오르는 상징의 이 3루 겉보에 대한 이미지, 이 계보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이제 드디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박찬호 선수 영입을 통해서 오히려 안재석 선수가 헐헐 날개를 달고 주목봄의 뒤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좀 낭만도 좀 찾게 됐어요. 김도영, 문보경, 노시환, 송성문, 김영우, 이런 선수들과 일단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뭐 저는 못 넘어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재석 선수가 정말로 김도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김동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박찬호
박찬호라는 정말 리그를 대표하는 훌륭한 유격수가 내야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그 유격수와 함께 내야에서 또 다른 상수로서 안재석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럼 충분히 팀도 강해지고 선수 개인도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죠. 결국에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선수를 위해 팀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팀을 위해 선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는 지금 팀이 강해져야 하는 시기고 구단에서도 완벽하게 우리는 강팀이 되겠다, 우승을 하겠다는 기조로 지금 FA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산이 서는 확실한 유격수를 영입을 했고 거포 3루수 안재석을 3루의 상수로 생각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두 자리가 내야의 두 자리가 작년과 다르게 완성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재석이 어쨌든 저는 상수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선수가 나타나면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한 유격수와 3루 자리는 고정이 됐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상수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유격수 거푸 3루수를 우리가 이제 박아놓고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작년과 2025 시즌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유망주 얘기를 좀 했으니까 다시 한번 끌어올게요. 그럼 이제 두산의 이 많은 유망주 아까 언급했던 뭐 오명진, 박준순, 박준이 터질 것 같은 이 유망주들 경쟁 못해서 자리 뺏겨서 뭐 다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이 선수들 의욕 잃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유망주는 유망주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정말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고 자기들이 더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정말 진짜로 냉정하게 안재석 그 박찬호를 밀어내야 되는 선수들이 자기들이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말이죠. 이 선수들이 왜 지금 뭐라 그럴까 이 선수들을 상수로 놓고 갈 수가 없는지를 2025 시즌 기록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 선수들이 안 돼, 이 선수들 갖고 안 돼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선수들은 부족해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이 선수들이 상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스탯에 나와 있어요. 아직은이죠. 아직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왜냐면 이 아직은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선수들은 저도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명진, 박준순, 뭐 임종성, 박지훈 다 뭐 이유찬 이제 이런 선수들 다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2025 시즌의 스탯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거 보시면 볼산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심각할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명진 선수도 이제 가장 많이 출전을 했는데 27볼넷에 94삼진이에요. 박준순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지만 그러니까 첫 시즌 치고 10볼넷에 56삼진. 임종성 선수가 뭐 굉장히 출전이 짧았죠. 3볼넷에 26삼진. 이유찬 선수 33볼넷에 66삼진. 그러니까 1대2가 무조건 넘어서고 1대3도 넘어서는 선수들도 있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샘플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 박지훈 선수는 근데 진짜 샘플이 너무 스몰 샘플이라서 가져오지 않아요. 박준순 선수는 진짜 마지막에 우리 시즌 마지막에 보여준 그대로 만약에 시즌 초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뭐 내야나 아니면 외야까지 해가지고 한 자리 무조건 차지하고 가겠죠. 그런 경쟁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반면에 박찬호 선수 보시면 뭐 타율은 조금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선수의 볼산비 보세요. 62볼넷 69삼진 1000이닝을 넘게 수비 이닝을 소화한 선수입니다. 500타석이 넘게 들어갔는데 볼산비가 굉장히 딱 봐도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주전이라고 생각했던 유망주 선수들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죠. 박찬호 선수는 이런 면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영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강화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와서 우리가 이 박찬호랑 뭐 안재석까지 넣어서 이걸 기반으로 내야가 강화되면서 오명진, 박준순, 뭐 임종성, 박지훈, 이유찬 이런 선수들이 같이 성장을 하는 거지 이 선수들이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뭐 경쟁을 해서 더 기량이 발전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지 그냥 몰라 2루에 얘, 3루에 얘, 뭐 유격수에 얘 이렇게 박아놓고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2025 시즌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는 팬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정말로 이제 FA 영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응원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본인의 몸값만큼 특히 박찬호 선수는 몸값 크게 받았으니까 잘해줄 거라고 믿고 우리가 저희는 이제 응원해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단의 기조는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잘 해내겠다는데 FA 영입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아요. 기사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FA 시장의 큰손 두산 그리고 이제 김현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11년 만에 재영입으로 낭만 예우까지 보여줄까 했는데 제가 항상 저번 컨텐츠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김현수 선수 영입은 낭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그보다 잘하는 그러니까 저는 박찬호 선수 영입하고 같은 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잘하는 자익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팀 두산 아니면
그래서 결국에는 전력 상승이고,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A등급이라서 우리가 보상 선수를 유출해야 되니까 뭐 전력 손실이 따를 수도 있는데, 김현수는 C등급이에요. 말 그대로 김현수를 사왔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뭐 기량이 예전 같지 않다, 못한다, 나이 먹어서 못한다 막 이러면 그냥 냉정하게 안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손해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김현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김현수의 야구를 못 보면 아쉽겠지만, 그냥 구단이 돈을 쓰겠다고 했으면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거든요. 구단에서 우리 2026년 잠실 마지막인데 우승하겠다, 아이 즐겨야죠. 돈 쓰겠다, 즐겨야죠. 우리가 지금 이런 적이 없으니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야구 정말 오래 봤는데 FA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실 것 같은데, 두산 베어스가 우리들 이렇게 부자하고 막 다른 팀하고 갑자기 돈으로 막 경쟁하는데 이기고 막 이런 게 저는 너무 어색합니다. 돈 싸움 하는데 FA를 했어. 근데 우리가 돈이 더 많대. 이상해.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즐겨보고, 구단의 방식이 결국 우승하겠다로 가니까 추가 영입이 아무튼 저도 또 빨리 또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고, 김현수 선수는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의 영입 소식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안재석 선수의 앞길을 전혀 막는 박찬호 선수의 영입이 아니라 박찬호 선수가 영입됨으로써 안재석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팀의 엄청난 전력 상승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바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또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왕 우리 선수가 됐으니까 다 같이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박찬호 선수와 함께 이제 앞으로 두산 베어스가 2026 시즌은 힘차게 크게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재미있는 또 베어스 이야기들 저희 채널과 함께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